75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그 쿠폰 잘못 쓰셨다가는 75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받으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 혹시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건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 쿠폰을 잘못 사용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급한 현금이 필요해서 쿠폰을 13만 원에 팔았다가 나중에 75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담배만 잔뜩 사재기했다가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망신을 당하셨어요. 몰랐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봐주지 않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5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요. 하지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카드 색깔만 봐도 내가 기초수급자인 걸 다 알 수 있게 만들어놨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4가지 행동과 안전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쿠폰을 잘못 써서 5배를 물어내는 일도 없을 거고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없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떳떳하게 안전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쿠폰 카드, 혹시 색깔이 다른 걸 눈치채셨나요?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이 색깔들이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색깔과 카드에 적힌 금액만 봐도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을 겪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내미는데 계산하시는 분이 카드를 보더니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구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자한테 심부름 시키려고 카드를 주려다가 못 줬어요. 애가 가게에서 이 카드 내밀면 할머니가 기초수급자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써야 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받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어요. 카드 하나로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다 드러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더 민감하게 느끼십니다. 평생 자립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사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정부에서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금액이나 색깔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후의 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사적인 정보인데 카드 하나로 그게 다 노출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더욱이 이런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 지원을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숨어서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담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아저씨, 말보로 라이트 한 보루 주세요. 할머니, 이 담배 15갑 다 주세요. 이런 광경들이 요즘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담배로 전액 소비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한 편의점에서는 하루에 담배가 동이 날 정도로 쿠폰으로 담배만 사가는 분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SNS에는 쿠폰으로 담배 15만 원어치 샀다는 인증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가 의도한 민생 회복의 모습일까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정책이 담배 소비를 늘리는 데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소비 패턴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 편의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담배는 마진이 거의 없어요. 1,000원짜리 과자 하나 파는 게 담배 한 갑 파는 것보다 남는 게 많을 정도예요. 손님들이 쿠폰으로 담배만 사가시니까 매출은 늘어도 실제 도움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생필품을 사주시면 훨씬 좋을 텐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본래 목적은 뭐였을까요? 어려운 분들이 생필품을 사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소비를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담배 판매량만 급증하고 정작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료품 소비는 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책이 의도한 방향일까요? 더 걱정스러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담배를 한꺼번에 구매하다 보니까 실제 흡연량도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데 정부 지원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담배 사주는 정책이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받은 사람들은 담배나 사고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작 정당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쿠폰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4가지 행동들입니다. 이걸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카드깡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산 것처럼 가짜 거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는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15만 원짜리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사장이 현금 13만 원을 주는 거죠. 2만 원은 수수료로 떼고요. 어차피 아는 사이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행위예요. 두 번째는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현금이 급해서 15만 원짜리 쿠폰을 13만 원에 팔겠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 중고거래 앱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둘 다 불법입니다. 이 쿠폰은 정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입니다. 이건 좀 더 교묘한 방법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15만 원짜리 상품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결제한 다음 바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시스템상으로 다 추적이 가능해요. 정부에서도 이런 패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할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입니다. 쿠폰으로 물건 대신 사드립니다. 정가 15만 원짜리 물건을 12만 원에 사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서로 이득인 것 같지만 이것도 쿠폰의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 4가지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받으신 15만 원은 전액 환수당합니다. 둘째, 5배 부과금인 75만 원을 추가로 내셔야 해요. 셋째,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15만 원 때문에 최대 95만 원을 잃고 전과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정부에서는 이미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금액의 거래가 반복되거나 특정 업체에서 쿠폰 사용량이 급증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또한 시민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SNS에 잘못된 사용 인증을 올렸다가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몰랐다, 급해서 그랬다, 한 번만이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무자비예요. 특히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15만 원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써야 안전한 건지 궁금하시죠? 이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아닌 작은 가게들, 동네 마트, 전통시장,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쓸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가 쿠폰을 받는 곳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전화 114번입니다. 지역번호를 누르고 114를 누르세요. 예를 들어 서울이면 02114, 부산이면 051-114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상담원이 나와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게 이름이나 주소를 말씀드리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사용처들을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에서는 채소, 과일, 생선, 고기 등 신선식품을 사세요. 마트보다 더 저렴하고 신선한 경우가 많아요. 동네 마트나 슈퍼에서는 쌀, 라면, 조미료 같은 생필품들을 구매하세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면 더 좋고요. 개인 음식점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때 사용하세요. 체인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쓸 수 있어요. 동네 약국에서는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 건강용품 구매에 사용하세요.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대형마트 체인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해요. 백화점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에서는 사용 불가능해요. 주유소 기름값으로는 거의 쓸 수 없어요. 연매출 30억 이하의 주유소만 가능합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네 개인 병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게에 가시기 전에 꼭 확인부터 하세요. 특히 처음 가는 곳이라면 더욱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모르신다면 114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아예 다른 곳을 이용하세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도 헷갈리거나 불안하시면 전문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지자체 콜센터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복지센터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사용 팁을 드릴게요.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15만 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사시는 게 좋아요.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충동 구매는 금물이에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현금이 급하셔도 쿠폰을 팔지 마세요. 당장 병원비가 급해서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해서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 이런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 순간의 급함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15만 원을 13만 원에 팔고 나중에 75만 원을 물어내게 되면 결국 88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요즘 SNS에 뭐든지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쿠폰 사용 인증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오늘 쿠폰으로 15만 원어치 장 봤어요. 담배 한 보따리 샀네요. 이런 글들이 신고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선의로 올리신 글이 나중에 본인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용히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부모님, 조부모님들께는 직접 말씀으로 전해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 쿠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저런 것들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미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고쳐나가세요.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에요. 더 이상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 남은 쿠폰은 정당한 곳에서 사용하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쿠폰 사용에 대해 헷갈리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복지센터, 주민센터, 114 콜센터 등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하는 생각 말고 편하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실수해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정부 지원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15만 원의 쿠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마련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도 사시고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도 사시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시길 바래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쿠폰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가 안전하고 현명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를 도와가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